보건의료 직업원정대. 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좀만 더 근데? 힘차게 그쵸? 한번 해주세요. 보건의료 직업원정대. 직업원정대.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준입니다. 옆에 또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시는 코너 보건의료 직업원정대인데요. 저는 처음 딱 뵙는 순간 와, 이렇게 너무 건강한, 그래서 역시 물리치료사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와주셨는데, 또 저희 물리치료사 또 처음 나와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많은 의료 기사분들 중에서 물리치료사를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접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물리치료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일산에 있는 신경계 병원에서 한 2년 정도를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근골격계 파트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차. 네네. 그러면은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5년 차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 한 29? 이런가요? 비슷했는데 네.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31살. 30대, 네. 31. 네네. 이제 곧 32이 되시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 분들을 많이 뵙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뭐 근골격계, 신경계 이런 게 따라 분야가 나뉘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리적 인자 치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허리를 다치거나 뭐 발목 삐었을 때 병원 가서 이제 뭐 핫팩이라든지 뭐 이제 적외선 아니면 전기 치료 같은 거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물리치료사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계나 근골격계 쪽 병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재활 운동,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골격계 병원은 신경계 병원보다는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오십견이나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아니면 무릎 관절염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해 준다든지 불편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물리치료사 분들의 영역이 진짜 넓어진 게, 저는 병원 생활을 지금 거의 15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의 흐름을 보면은 요즘에는 양안병 병원도 정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왜 무슨 뭐라고 하죠? 재활치료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1차 병원이라든지 그 느끼시죠, 당연히? 어떠세요? 일단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병원 말고도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맞아요. 취업을 하시고, 스포츠 팀이나 뭐 이제 심지어 e스포츠 쪽으로도 취업 e스포츠? 네네, e스포츠 이제 소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e스포츠가 뭐예요? e스포츠 이제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나 롤 같은 거기에 게임은- 물리치료사분이. 그쵸. 저도 이제 제가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근데 없지만 분야가 진짜 네네. 넓네요. 그렇게도 가기도 하고 네. 이제 연예 기획사 쪽에서도 요즘에는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여러 군데로 취업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여러분. 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학 졸업하시고 진로를 결정할 때 막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시겠네요. 어느 쪽으로 난 가야 할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학교 때 학부 과정에서 전공을 하면서 본인이 좀 더 공부를 했을 때 흥미가 있다거나 본인이 관심 있던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세요. 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었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동훈 물리치료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그래도 지금 커리어를 쌓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내가 이 분야도 접해보고 싶고, 좀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이런 케이스신 거예요?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저희 대학원 석사 과정 할 때 병원 경영학과거든요. 근데 동기 중에 물리치료사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처럼 이렇게 병원 경영 쪽을 배우고 싶다든지 간호사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때 20대 때 와, 물리치료사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구나. 논문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분들이 공부할 게 막 진짜 많은 거죠. 일단은 이제 전망 자체만 보고 이제 선택을 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도 공부할 게 많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석사, 박사로 나가도 마찬가지지만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될 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이제 가지 여러 학회들도 있고 학회들도 네네. 많고 접근법도 사실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게 나오고 맞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종합병원급 컨설팅 할 때 남아서 스터디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물리치료사 분들이셨어요. 네네, 스터디들 굉장히 네. 많이 하세요, 병원에 있으신 분들. 그럼 약간 이제 저희 이 영상 보시면서 물리치료사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학교 졸업하고 면허 취득하고 취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게 정말 많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채널도 참여해서 운영하시고 네네. 계속 스터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막 공부하지만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나 열심히 해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일도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또 욕심 많은 분들은 뭐 석사하면서 또 논문도 많이 쓰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준비 과정, 뭐 대학교 진학부터 이 면허 취득 과정까지 또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입학한 다음에 3년제나 4년제 전문 학사나 학사의 이제 졸업 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국가고시를 이제 응시할 자격이 생기게 되고 그 국가고시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면허증이 나오게 돼서 그걸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보통 저희 임상병리사분, 방사선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국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거의 졸업 전에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때요? 그렇죠. 3년제든 4년제든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만 1학년 때부터 그걸 준비하는 거는 아니고 보통 이제 4학년, 이제 졸업 학년 돼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많이 시작들을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졸업 학년 돼서 1, 2학년 때 생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쌓아둔 게 있어야지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합격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서 보는 그 시험 성적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 준비만으로도 사실 되게 벅차죠. 그쵸. 일단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가고시를 보는 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공 과목도 많이 좀 적게 듣기도 하고 그래갖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하기도 좀 합니다. 뭔가에 대비랑 준비를 학교 생활하면서 적절히 좀 잘 해둬야겠네요.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네네, 그쵸? 맞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것도 어떤 거 배워요? 막 엄청 이름 다 어렵던데. 이제 근육학의 이해? 그렇죠. 그런 건 약간 뭔가 인문계열 쪽에 네. 전공 같은 이름이고 네. 보통 이제 해부학이나 기능해부학, 뭐 신경해부학 아니면은 뭐 운동역학 뭐 1학년 때는 물론 이제 물리치료학 개론 이런 것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흔히 보는 그 인체의 근육과 막 신경이 지나가고 이런 해부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거 우리 가끔씩 볼 일이 있잖아요. 어디가 안 좋고 막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네요?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러면 보통 그럼 국가고시의 면허증 취득 준비는 사실은 물리치료사 하시려면 해야 되는 거고 왜 네. 또 준비하는 뭐 그런 면허나 자격증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어느 병원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뭐 토익이나 토플, 뭐 영어,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 운동 지도사 자격증이나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격증은 보통 국가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민간 자격증인가요? 뭐 국가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있고 일단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은 취업에 지원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취득을 합니다. 많은 또 의료기사분들이 큰 병원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말하는 3차 병원, 뭐 대학병원급이나 상급 병원에 갈수록 토익, 토플을 어디든 다 좀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나는 좀 규모가 정말 큰 대학병원급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부터 그리고 토익이나 그런 영어 관련된 토플 이런 준비부터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국가 민간 자격증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쫙 스펙이 있으면 유리. 아무래도 이제 거죠. 같은 조건이라면은 네. 조금이라도 스펙이 더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또는 뭐 이렇게 현업에서 경력을 많이 쌓아서 네네. 이렇게 하거나 제가 이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8개월 전쯤이었는데
이제 저희 1차 병원, 그러니까 의원급 병원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물리치료사분을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저한테 솔직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다가 본인은 커리어 많이 쌓고 무엇보다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몸값 올리고 커리어 쌓아서 이직하고, 몸값 올리고 이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 와, 그래도 물리치료사분들은 이 많은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누구보다 많아야 되는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도 1년 차인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이직을 한 경우도 있으시긴 했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몸값을 올린다기보다도 본인에게 근무 여건이 맞는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물리치료사분들은 연차별로 이렇게 좀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연봉 대략적인 초봉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한 4,500에서 5,500 정도 사이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말에도 혹시 공부하시나요? 아까도 그렇고 준비한 학생분들한테 공부 진짜 많이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